제가 그리고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소금 왜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현대인들이 가장 안 걸리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물론 치매 당연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요즘에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걸린다. 맞죠?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로또 복권처럼 갑자기 나에게 당첨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아무리 개발됐어도 결국은 재발되고 전이되고 또 나중에 결국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한 불안함, 염려, 걱정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은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아까 왜 해독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암에도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크게 분류를 한다면 암이 좋아하는 게 뭐고 암이 싫어하는 게 뭘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한 가지씩만 한번 답해 보실래요? 암이 싫어하는 거. 산소, 그죠? 암이 좋아하는 거. 고기, 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암이 싫어하는 거, 다른 거. 또 꿀, 암이 좋아하는 거, 설탕,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암이 싫어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소금입니다. 암은 소금 되게 싫어해요, 진짜.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리가 또 있냐면 우리 몸에 가장 소금기가 진한 장기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심장의 다른 말로 염통이라고 하죠. 염통. 아무튼 이 심장 암이 별로 없어요. 물론 심장 판막암은 생길 수가 있어요. 심장 판막암은 육종 쪽에 심장 근처에 암이 생길 수 있지만 심장 중심부 암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많아서, 염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옛날에 많이 봤는데,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도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교훈을 얻은 게 많아요. 기린이 뼈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근데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된 게 이제 수컷 사자는 사냥을 안 해요. 맞죠? 네, 그러면 암컷들이 사냥해 온 것을 이제 가서 먹지요. 그러면 가장 우두머리 사자가 있어요. 사자들의 서열에 보면 1번 사자가 항상 있어요. 얘네들은 사냥을 하면 어슬렁어슬렁 가서 먼저 어디를 먹냐면 엉덩이 먹지 않고요. 심장 쪽을, 내장 쪽을 먹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너무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소금이 많더라고요. 얘네도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많은 곳을 먼저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지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내장 쪽에 소금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심장 쪽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암 환자나 혹은 또 암이 걸리지 않은 분들 소금 섭취 필수인데 충분히 먹어야 돼요. 소금은요. 소금은 인류에게 축복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소금은 단순 염화 나트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소금 하면 나트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나트륨만 있으면 소금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염화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NaCl이라고 하잖아요.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입니다.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짠맛은 나트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염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염화칼슘 뭐 이렇게 자동차 뿌릴 때 그 약간 맛 보시면 되게 짤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도 자동차다 막 이렇게 녹색이 하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정제염은 단순 염화 나트륨이 되게 많다. 정제염은 순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다른 미네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소금은 미네랄이 있는 소금이어야 돼. 최소 1000mg 이상. 아시겠죠? 최소 1000mg 이상. 자, 소금을 먹는 것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는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은 내가 나트륨 먹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나트륨 말고 염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트륨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트륨 권장 섭취량이 있어요. 세계 WHO에서 나트륨 권장 섭취량이 가령 뭐 3g, 5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금 섭취량이 절대 아니에요. 나트륨 더하기 칼륨 더하기 수분 더하기 미네랄 더하기 하면 우리가 보통 5%다 5g, 3g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20g 될 수, 18g 될 수도 있으니까 계산 보면 좀 달라요. 네. 제 강의 중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도 높은 소금을 아까 뭐라 그랬죠? 99.9%의 정제염들, 그렇죠? 염화 나트륨만 있는 소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잘못된 방향의 소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류라든지 김치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과자들 다 대부분 정제염이 들어가요. 그런 소금량이 늘어나면서 이 혈압에 문제가 생긴 어떤 요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소금 많이 섭취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요. 설탕 많이 섭취해서 그래요. 우리가 설탕, 소금 같이 끊잖아요. 혈압이 떨어져요. 근데 설탕 끊고 소금 안 끊잖아요. 그래도 혈압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소금 끊고 설탕만 먹잖아요. 절대 혈압 안 떨어집니다. 네, 이런 원리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제염을 누가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선택할까요? 천일염에 불순물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 그죠? 내가 천일염 먹을 때 이거 찝찝해. 좀 뭔가 미세 플라스틱도 많고 중금속도 많아. 맞아요. 솔직히 천일염을 막 몇 톤 정도 끓이면 엄청 나와요. 순, 납 이런 것들 막 이만큼 나와요. 진짜로. 제가 봤어요. 직접 공장 가서. 보는데 그래서 천일염을 안 먹고 정제염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미네랄의 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제염은 답은 아닌데 이게 뭔가 소금을 막 800도 1000도에서 끓여서 이렇게 뭔가 해서 먹자. 육륨 소금들이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비싼 소금들을 먹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륨 소금이라 하더라도 미네랄은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정제염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천일염을 미네랄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바닷물이 많지 천일염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일염을 보면 그 천일염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잖아요. 혹시 염전 가보셨어요? 염전 가보면 그 이렇게 물을 계속 끓여다가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미네랄을 많이 떨구고 와요. 계속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비싼 소금 사 먹을 때 1년, 2년 묵은 소금 좋다고 하죠. 왜 좋아요? 쓴맛이 안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소금을 뭐 빠진 소금이라고 하죠? 그죠? 간수 빠진 소금. 근데 이 간수를 봤더니 마그네슘이에요. 일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간수와 미네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간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거기에 막 써놨어요. 간수를 없앤다는 것은 마치 현미의 껍질을 벗기고 먹는 거 똑같아요. 흰쌀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 계속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암이라는 이 부분이 물론 다른 것이 부족할 때도 만들어지지만 미네랄 부족할 때 가장 잘 생깁니다. 아시겠죠? 암은 언제 생긴다고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생겨요. 소금이 부족할 때가 아니고 미네랄이 부족할 때 암이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소화, 흡수, 운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신경 전달, 효소 제조, 장기 작동, 노폐물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는 애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아시겠죠? 미네랄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미네랄인데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작동을 아주 미세하게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작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노폐물이 우리 몸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금 부족할 때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인다. 아시겠죠? 네, 정제염이 아니에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부족할 때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소금을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게 안 걸리면 짜고 단 거, 짠 거 먹지 말아야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짠 거 먹는 게 뭔가 꼭 엄청 건강 해로운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짠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단 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짠 거, 단 거, 단 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암이 소금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암이 소금 때문에 생길 것 같으면 가장 암이 많은 곳이 소장이나 심장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심장과 소장이 암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근데 소장암도 적어요. 소장, 림프암은 있지만 소장 자체 암이 거의 없어요. 드물게 있어요. 심장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판박암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은 암을 억제한다. 오히려 소금이 있으면 암이 안 걸린다. 지금 우리 몸도 우리 세포도 소금물에 쌓여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어디 속에 쌓여 있어요? 양수에 있죠. 그 양수가 정확하게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9%의 미네랄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 아이가 절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을 막을 수 있으니까 세균을 막을 수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왔을 때 세균에 굉장히 취약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는 나오자마자 세균 엄청 많아잖아요. 그냥 죽어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트륨도 미네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트륨만 미네랄이 아니고요. 나트륨만 소금이 아니고 나트륨도 소금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금이라는 결합체는 나트륨이 많은 거죠. 염소가 많은 거죠. 나트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흔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또 전분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 떡, 고구마 소화 안 된다는 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소금만 이렇게 쳐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에 소금 찍어서 먹는다, 떡에 소금 찍어서 먹는다, 그럼 소화 되게 잘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구워 먹으면 잘 돼요. 이렇게 타익이 많아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로 인한
암보다는 오히려 소금 부족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짜게 먹어서 만약에 암이 1000명 중에 1명 걸릴 것 같으면 싱겁게 먹어서 100명 중에 10명이 걸린다. 훨씬 많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암에 걸리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거나 소금 섭취 줄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뼈가 약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줄인 암 환자들은 재발하거나 전이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